안녕하십니까. 11주차 2교시입니다. 12장에 나오는 그 두 모집단 비교에 관한 추론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두 모집단 비교에 관한 추론해가지고 앞부분 내용 봤습니다. 이번에도 이어가지고 그 뒷부분 내용들 보시겠습니다. 자,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모평균 차이에 관한 추론인데, 우리 앞에서도 두 모평균 차이에 관한 추론 봤죠. 근데 앞에서는 독립표본이었죠. 독립표본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짝진 표본입니다. 짝진 표본 해가지고 영어로다가 matched pairs라고 하는데, 짝진 표본. 어떤 그 두 개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관측치가 한 관측치하고 다른 표본의 관측치하고 짝이 지워진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표본의 한 관측치가 다른 표본의 한 관측치하고 짝이 맺어지는 거예요. 짝이 지워진다. 이럴 때 이거 갖다 우리가 짝진 표본이라고 합니다. 자, 독립표본이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그 짝진 표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짝진 표본. 여기서 이 짝진 표본을 만드는 기준이 되는 변수를 갖다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짝진 표본을 만드는 기준이 되는 변수를 갖다가 통제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짝진 표본의 경우에는 두 모평균 차이에 관한 추론을 할 때, 짝진 표본의 경우입니다. 두 모평균 차이에 대한 추론을 할 때 짝지워진 관측치들의 차이가 또 있어요. 관측치들의 차이로 구성되는 또 하나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로 구성되는 한 개 모집단의 그 모평균에 대한 추론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약간 좀 어려운 듯한데 아닙니다. 자, 짝진 표본의 경우 이제 뒤에 가서 짝진 표본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대학원의 그 MBA 과정에 이제 연봉이나 이런 것들 이제 다 따져볼 때 나오는데, 그래서 짝진 표본이 무엇인가 하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또 언급되니까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MBA 그 재무전공자하고 MBA 마케팅 전공자를 갖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가 독립표본을 전제로 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무전공자와 마케팅 전공자를 갖다 비교하는 건데, 각각이 독립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먼저 비교해 본 다음에 두 가지가 이제 짝진 표본을 대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년 동안에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웹 기반 회사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회사의 경영자가 최근 MBA 졸업생들이 받는 취업 제안을 갖다가 이제 조사하기 원한 겁니다. 졸업생들이 받는 취업 제안. 아무튼 이제 MBA 나오면은 연봉이 높죠. 높은 연봉 받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MBA 과정은 꽤 등록금도 엄청 비싼데,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재무전공자들이 마케팅 전공자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안받는지를 알기 원하였다. 자, 현실적으로 그 재무전공자가 마케팅 전공자보다는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되게 그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재무도 잘 알고 마케팅도 잘한다. 근데 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할 때 뭘 하고자 원하느냐면 대부분 다 재무를 선택하죠. 물론 재무는 또 더더구나 뽑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마케팅보다는. 근데 이제 마케팅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도 뛰어야 되고 하니까 재무전공자는 앉아서 일하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무전공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또 마케팅이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마케팅, 근데 회사에서 영업부서 보내면은 그만두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근래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에 실패하면 못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부서를 거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가 많습니다. 임원이 되려면 마케팅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재무보다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중시가 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러냐? 그래서 재무전공자가 마케팅 전공자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안받느냐? 그러니까 회사에서 더 높은 연봉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채용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임의로 50명의 최근 MBA 졸업생들을 갖다 표본으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반은 재무전공자고 반은 마케팅 전공자에 대한 표본입니다. 그래서 제안받은 최고 연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재무전공자가 마케팅 전공자보다 더 높은 연봉 제안을 받는다고 추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먼저 아이덴티파이입니다. 자, 검증돼야 하는 모순은 뭐죠? 두 모평균 차이죠. 재무전공자가 마케팅 전공자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안받느냐 이거니까.
그래서 뮤1은 재무전공자, 뮤2는 마케팅 전공자들이 받는 최고 연봉의 평균입니다. 자, 대립가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H1은 뮤-뮤2가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귀무가설은 뮤1-뮤2는 0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두 모분산 비율에 대한 F검정을 먼저 해야죠. F검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건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분산 검정인지 이분산 검정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F검정을 하는데, 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F검정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이제 결과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모분산 비율에 대한 F검정 결과는 두 모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그냥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과정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분산 T 검정 통계량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분산 T 검정 통계량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제 계산도 앞에서 우리가 두 번이나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출력물 가지고 보겠습니다. 엑셀을 이용한 두 모평균 차이에 관한 검정 결과입니다. 자, 파이낸스가 있고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평균 미인 평균이에요. 여기서 갖고 이제 여기 65,624달러, 마케팅 전공자는 64,423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베리언스가 나왔습니다. 분산 나와 있고 관측치는 각각 25입니다. 두 개 합쳐서 50개니까 25고. 그다음에 이제 풀드 베리언스가 있죠. 풀드 베리언스 해가지고 통합 불편 추정량을 써야 됩니다. 루트 안에다가 통합 불편 추정량을 써야죠. 통합 분산 추정량. 그래서 풀드 베리언스 해가지고 S 스퀘어 P라고 표시했던 거죠. 이겁니다. 자, 하이포테사이즈드 미인은 0보다 크냐 작으냐 하는 거였죠. 0보다 크냐 0과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도는 N1 더하기 N2-1이니까 48입니다. 자, T 통계량 계산하니까 1.04가 나왔어요. 1.04가 나왔고, 자, 원테일 P 값은 0.1513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T 검정 통계량 값은 1.04고 P 값이 0.1513입니다. P 값 0.1513이면 상당히 큰 거죠.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기 때문에 자, 검정 통계량은 5% 유의 수준입니다. 5% 유의 수준에서 기강력에 속하는 것이죠. 0.1513 되게 커요. 그렇죠? 기강력에 속한다. 자, 기강력에 속하니까 뭐예요? 재무전공자가 마케팅 전공자보다 더 높은 연봉 제한을 받는다고 추론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석까지 내용 좀 보셨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파트 2예요. 파트 2인데 이제 짝진 표본입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독립 표본을 가정해 가지고 봤습니다. 독립 표본을 갖다가 가정해 가지고 봤는데, 자, 전공의 차이가 있지만 전공 말고 또 사실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뭐예요? 학점 차이가 있잖아요. 높은 학점과 낮은 학점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때문에 MBA 전공, 재무냐 마케팅이냐 그 이외에 최고 연봉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GPA가 있습니다. GPA, 학점이 있죠. 그럼 이제 학점을 갖다 통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갖다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수집해 갖고 정리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짝진 실험이라고 합니다. 짝진 실험. 그래서 MBA 프로그램의 GPA를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학점 2.0으로 하고, 자, 최저학점 2.0, 2.0 정도면은 뭐예요? 입사 제한도 안 받죠. 최고학점 4.0 있다. 그러니까 최고학점 4.0 사이에 자, 25명이니까 25개 GPA 구간을 설정합니다. 25개 GPA 구간을 설정한 다음에 각각의 GPA 구간에 해당하는 MBA 재무전공자 1명 그리고 마케팅 전공자 1명을 임의로 선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제한받은 최고 연봉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 학점이 이제 들어갑니다. 학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한받은 최고 연봉 기록됐는데, 그럼 이 데이터로부터 재무전공자가 과연 마케팅 전공자보다 더 높은 연봉 제한을 받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짝진 실험의 결과 얻어진 데이터입니다. 짝진 실험의 결과 얻어진 데이터. 그래서 학점까지 고려한 그런 겁니다. 학점까지 고려한 짝진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짝진 표본인데 여기서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또 하나의 차이 모집단이 나와. 이제 그래서 차이 모집단이라고 해서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GPA 그룹을 갖다가 25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아까 GPA 그룹을 갖다가 25개로 나눴습니다. 1부터 25까지. 그러면서 이제
재무전공자 그리고 마케팅 전공자 한 다음에 자, 각각의 GPA 그룹별로 여기는 성적이 제일 좋은 거예요. 1그룹은 성적이 제일 좋은 그룹. 그래서 1등급에 해당하는 재무전공자 하나, 마케팅 전공자 하나, 그 다음에 2그룹에 해당하는 마케팅 하나, 재무 하나, 마케팅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평균 연봉을 다 기록한 겁니다. 여기는 오히려 4등급인데도 재무전공자 연봉이 제한받은 연봉이 상당히 높네요.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전공자하고 마케팅 전공자의 차이예요. 차이를 갖다 또 이제 표시해가지고 갖다 우리가 차이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차이 모집단, 또 하나의 모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재무전공자, 마케팅 전공자 말고 또 하나의 모집단으로서 이걸 차이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하나의 표본으로 간주하는 거, 이것도 차이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이덴티파이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냐. 자, 재무전공자가 제안받은 최고 연봉의 평균하고 최고 연봉의 평균, 또 마케팅 전공자가 제안받은 최고 연봉의 평균 차이에 관한 가설검정을, 요 가설검정인데, 이에 대한 가설검정인데 이걸 전환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환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게 차이 모집단의 평균에 관한 가설검정으로 전환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재무전공자가 제안받은 최고 연봉의 평균하고 마케팅 전공자가 제안받은 최고 연봉의 평균 차이에 관한 가설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대신 차이 모집단의 평균에 관한 가설검정으로 바꿔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 모집단의 평균에 관한 가설검정으로 전환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 모집단의 평균 해가지고 이걸 자 뮤1 빼기 뮤2를 갖다가 뮤 디퍼런스 해가지고 차이 모집단의 평균으로 해가지고 제시합니다. 자, 뮤 디퍼런스예요. 그래서 뮤 디퍼런스에 대한 가설 검정이에요. 자, 뮤1 마이너스 뮤2에 대한 가설 검정인데 이걸 전환해가지고 자, 뮤 D에 대한 가설 검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이제 여기서 자, 이에 대한 가설 검정이죠. 그럼 이제 규물 가설과 대립 가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립 가설은 자, 뮤 D가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규물 가설은 뮤 D가 0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 가설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 모집단의 모평균에 관한 추론인데, 차이 모집단의 모평균 뮤 D죠. 이에 관한 추론인데 역시 검정 통계량은 T 통계량입니다. T 통계량이고 X바 D 빼기 뮤 D죠. 여기는 X바 D 빼기 뮤 D. 분모는 뭘까요? 루트 n분의 시그마 했었죠, 옛날에.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 모르니까 S고,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루트 ND분의 SD란 말이에요. 루트 ND분의 SD. 그래서 차이 모집단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량, 과거 우리가 G 통계량 해가지고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였는데, 시그마는 모르니까 자, 표본 표준 편차를 쓰게 되면 S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차이 모집단에서 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T 통계량인데 X바 디퍼런스 빼기 뮤 D 나누기 루트 ND분의 SD라고 해서 이제 T 통계량을 가지고 검정 통계량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 모집단이 일단 정기분포를 따르면, 자유도는 얼마예요? N-1이죠. ND-1인 T 분포를 따릅니다. T 분포를 따른다. 자, 엑셀을 이용한 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레인지 1에다가 데이터 넣어주고, 자, 알파 0.05로 해가지고 유수준입니다. 0.05로 해가지고 이제 자, 계산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면 이제 엑셀이 컴퓨터가 다 계산해가지고 검정 결과가 나옵니다. 자, 검정 결과. 자, 파이낸스, 마케팅 앞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 나오고 관측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죠? 자, 피어슨 상관계수가 나와요. 피어슨 코릴레이션이 나옵니다. 0.9520입니다. 자, 피어슨 코릴레이션 0.9520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 하이포테사이즈드 미는 0보다 크냐 작으냐 하는 거였죠. 자유도는 24입니다. 왜냐하면 표본이 지금 25이기 때문에. 자, 지금 차이 모집단 갖고 하는 겁니다. 차이 모집단 가지고. 자, T 통계량이 얼마예요? 3.81입니다. 완테일 P 값이 0.0004. 엄청 작죠. 완테일 P 값 0.0004. 그
그러면 이 출력물의 결과를 갖다가 인터프리트 해야 합니다. 자, 검정 통계량 값이 3.81입니다. P값이 0.0004예요. 그래서 규모가설은 1% 이하 유의 수준에서 기각됩니다. 기각된다. 규모가설은 1% 이하 유의 수준에서 기각된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 규모가설이 기각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재무전공자가 더 높은 연봉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재무전공자가 마케팅 전공자보다 더 높은 연봉 제한을 받는다고 추론할 수 있는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overwhelming. 0.0004예요. P값이.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독립표본의 경우 갖고 분석한 내용하고 반대되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반대 결론이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제 12.5 해갖고 이제 뮤L. 뮤L에 관한 신뢰구간 추정이 있는데, 신뢰구간 추정은 생략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신뢰구간 추정을 해도 역시 뭐요?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예제하고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제 12.5고 이제 이건 예제 다음 예제인데, 신뢰구간 추정을 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전공자가 마케팅 전공자보다 더 높은 연봉 제한을 받는다고 추론할 수 있는 압도적 증거가 존재한다. 사실 과거엔 그랬습니다. 과거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전공자가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빨리 승진하고 막 그랬어요. 가지고 CEO 출신들 보게 되면 마케팅에서 주로 일하는 사람보다는 재무 관련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기업의 자금 흐름을 갖다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마케팅이 더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결론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필요조건의 위배 여부를 따져봐야죠. 필요조건의 위배 여부 해가지고 차이모 집단이 만약에 극단적인 비정기분포라면 차이모 집단을 추론하기 위해서 T검정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행할 수 없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이 경우 짝진 표본에 대한 비모스 기법입니다. 자, 우리 책 맨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거죠. 자,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입니다. 여기서는 부호 순위 검정이에요. 부호 순위 검정이 사용됩니다. 자, 이런 기법이 사용된다는 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나중에 진짜 학교 졸업하시고 또 전문 연구를 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는 이런 일에 종사하신다고 하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더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실전 통계학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무크나 KOCW 들어가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이런 거 강의해가지고 올려놓은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크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유튜브에 이제 통상적인 것들 나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도 유튜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검색한 게 그 통계가 나와요. 지난 1학기에도 했고 또 계절학기에도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저도 유튜버가 돼가지고 자료가 지금 뭐 수백 개 올라가 있습니다. 강의 수가 수백 개 올라가 있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검색을 한 다음에 또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뭐 지난 1학기 때는 이준구 교수가 쓴 재정학 책 갖고 공공경제학을 했는데, 자, 재정학이나 공공경제학은 여러 가지 그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또 많이 검색해서 또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통계가 나오는데, 그래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포함해 가지고 좀 더 이건 이제 원래 비모수 통계학이라고 그래요. 자, 비모수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비모수 통계학 해가지고 무크나 KOCW에서 검색하면 또 이걸 강의에서 올린 어느 대학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좀 더 전문적으로 한번 교육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래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사용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독립표본하고 짝진 표본 두 가지 구조가 다 봤습니다, 우리가. 근데 두 가지 중 어느 실험 설계가 더 좋은가 하는 거예요. 어느 실험 설계가 더 좋은가. 우리가 두 가지 예제에서 봤습니다만,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게 통계적 추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실험 설계와 관련된 질문, 실험 설계와 관련된 질문하고 논의, 이제 주로 예제 12.4하고 12.5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앞에서 나왔던 내용 가지고 이제 질문과 그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짝진 표본에서는 귀무가설이 기각됐는데 반면 독립표본에서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 짝진 표본에서는 귀무가설이 기각됐는데 독립표본에서는 왜 기각되지 않는가 하는 이것도 한번 이유를 따져봐야죠. 여기서 이제 그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짝진 실험을 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데이터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면서 작동됩니다. 변동성을 감소시키면서 작동돼요. 짝진 실험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표본 평균은 독립표본의 경우 5,201달러, 짝진 표본의 경우 5,065달러. 거의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지만 뭐예요? 표준 오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 오차 여기서 표준 오차가 독립표본의 경우에는 4,991달러, 짝진 표본의 경우에는 뭐예요? 1,329달러예요.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독립표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 차이예요. 자, 표본 평균은 유사하지만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가 크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의 차이, 이것이 바로 검정 통계량의 값 차이를 갖다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검정 통계량의 값 차이를 갖다 발생시키고 또 통계적 추론의 차이를 갖다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그겁니다. 표준 오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표준 오차의 차이가 검정 통계량의 값 차이를 발생시키고 통계적 추론의 결과를 다르게 제시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짝진 실험이라는 게 데이터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면서 작동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짝진 실험은 데이터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면서 작동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럼 짝진 실험을 항상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과연 짝진 실험을 항상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짝진 실험이 항상 사용되어야 하는가? 짝진 표본을 사용하는 데 따른 단점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단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냐면 짝진 표본이 항상 독립표본보다 더 큰 검정 통계량 값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짝진 표본이 항상 독립표본보다 더 큰 검정 통계량 값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예제에서도 회사들이 만약에 연봉 제한을 할 때 실제로 GPA를 갖다 고려하지 않는다면, 학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짝진 표본이 항상 상당한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 이게 변동성 아니에요. 변동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GPA를 갖다 고려하지 않는다면 짝진 표본이 항상 상당한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를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짝진 표본이 항상 독립 표본보다 더 큰 검정 통계량 값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요 점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진 표본이 항상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짝진 실험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짝진 실험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컨대 순서대로 표본 1의 관측치 하고 표본 2의 각 관측치를 갖다가 비교할 만한 논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합니다. 표본 1의 각 관측치하고 표본 2의 각 관측치를 갖다가 비교할 만한 논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검토하는 겁니다. 가지고 논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면 짝진 표본이 사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독립 표본이 사용된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가지고 논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면 짝진 실험이 수행된 것이다. 그 얘기죠. 논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면 짝진 실험이 존재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통계 개념의 이해 심화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도 나온 것처럼 통계적으로 정확한 추론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변동성의 원천을 통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정확한 추론을 갖다 하고자 한다면
변동성의 원천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의 원천을 통제할 때 자, 두 가지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다음 챕터에 나오는 게 분산 분석이에요. Analysis of Variance 해가지고 이 앞글자 따가지고 들어봤을 겁니다. 앞글자 따가지고 ANO Variance 해가지고 아노바라고 그래요. 분산 분석 아노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평균들 간의 차이를 변동성의 원천을 통해서 분석합니다. 변동성의 원천, 변동성을 가져온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거 있죠. 이 변동성의 원천을 통해서 분석하는 게 바로 분산 분석이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15장에서 나올 내용이에요. 우리가 회귀 분석해가지고 단순 선형 회귀 분석하고 다중 회귀 분석을 갖다 보고 이제 이번 학기 통계력을 마무리해야 되는 건데, 자, 회귀 분석이 이제 맨 뒤에 나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제 정형화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못 볼 것이고 원래 거기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자, 회귀 분석해가지고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총 변동성 중에서 차지하는 설명되는 변동성, 총 변동성에서 차지하는 설명되는 변동성, 이게 바로 이제 독립변수 가지고 설명되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독립변수 가지고 설명되는 변동성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설명되는 변동성, 이거 이미 앞에서 나왔던 건데 뭐죠? 이게 결정계수라는 거죠. R 스퀘어. R 스퀘어라고 하는 결정계수가 바로 뭐예요? 총 변동 중에서 독립변수의 변동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되는 변동성의 비중이라고 했는데 그 비중, 이게 뭐예요? R 스퀘어 결정계수예요. 그래서 결정계수의 개념을 가지고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기한 내용인데, 지금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 통계적으로 정확한 추론하고자 할 때는 중요한 게 변동성의 원천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의 원천을 통제한다. 가지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에서 자, 변동성의 원천을 통제하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이제 보실 겁니다. 자, 이제 12.4입니다. 두 모분산 비율에 관한 추론이에요. 지금까지는 모평균이죠. 모평균 가지고 봤는데, 모평균을 가지고 봤는데 여기서 이제 모분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모분산 비율에 관한 추론이에요. 그래서 두 모분산을 비교하기 위한 가설입니다. 두 모분산 비율 뭐예요? 자,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이죠. 대립가설입니다. 자,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 해가지고 1보다 크다, 작다,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설을, 대립가설을 설정합니다. 대립가설을 이렇게 설정한다면 귀무가설은 당연히 뭐예요?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은 1이다 하는 거죠. 이게 귀무가설입니다. 그럼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두 모분산 비율에 관한 추론을 위한 검정 통계량은 뭐죠? F 통계량입니다. F 통계량을 이용해요. 그래서 F 통계량 해가지고 자, 시그마 스퀘어 2분의 S 스퀘어 2 분의 시그마 스퀘어 1분의 S 스퀘어 1 해가지고 F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F 통계량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자유도 표시해야죠. 자유도 누1, 누2 표시해야 됩니다. 자, 누1은 뭐예요? N1-1이고 누2는 N2-1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도가 이렇고요. 그래서 F 통계량을 써가지고 검정 통계량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을 단순화할 수 있죠.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무가설의 경우 항상 그랬죠. 항상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는 1이다. 1보다 크건 작건, 대립가설이 1보다 크건 1보다 작건, 같지 않건 귀무가설은 항상 1이다 했죠. 1이다. 그렇다고 하면 앞에서 봤던 F 통계량을 갖다가 자,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이 1이니까 이걸 빼면 그대로 뭐예요? S 스퀘어 2분의 S 스퀘어 1이 F 통계량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되죠. 이제 가지고 자유도 누1, 누2인 이런 F 통계량으로 단순화됩니다.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쉽게 분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F 통계량 값이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전환된 겁니다. F 통계량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S 스퀘어 2분의 S 스퀘어 1이에요. 그럼 이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도 간단하게 나오죠. 이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
마찬가지로 신뢰 하한하고 신뢰 상한이 나옵니다. 신뢰 하한. S퀘어 2분의 S퀘어 1 곱하기 자, F 2분의 알파분의 1입니다. F 2분의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신뢰 상한은 역시 자,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인데 이것도 F 2분의 알파예요. 2분의 알파인데 자유도가 바뀌었습니다. 누2, 누1으로 자유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 구간 추정량 해가지고 신뢰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F 통계량하고 신뢰 구간 추정량 눈여겨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12.21 나와 있습니다. 용기에 액체를 채우는 두 기계가 있습니다. 액체를 채우는 건 앞에서도 봤었죠. 근데 두 기계의 품질을 갖다 검정하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예제에서 나왔습니다. 예제는 한 모집단에서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을 수행할 때 새로운 기계를 도입했을 때 회사 사장이 한 얘기죠. 새로운 기계의 모분산이 1보다 작다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뭐 있죠? 카이스퀘어 검정을 했었죠. 카이스퀘어 검정. 근데 여기서 이제 자, 두 개 새로운 기계가 있어요. 두 개 새로운 기계의 품질을 갖다 검정하기 위해서 각 기계를 사용하여 수집된 임의 표본에 1리터 용기에 주입된 액체량에 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5% 이후의 수준에서 두 번째 기계가 첫 번째 기계보다 액체 투입량의 일관성에서 더 우월하다고 추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기계가 일관성에서 더 우월하다고 추론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identify. 자, 문제의 목적은 뭐죠? 두 모비율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모비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데이터는 뭐예요? 구간 데이터죠, 당연히. 구간 데이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두 기계의 일관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원한다. 두 기계의 일관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원한다. 그래서 검정해야 되는 모수는 두 모비율이고 가설은 아래같이 설정합니다. 가설은 자, 대립가설은 뭐죠? 대립가설은 자,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 1보다 크다는 겁니다. 규모가설은 1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검정 통계량 뭐 사용합니까? 검정 통계량은 S퀘어 2분의 S퀘어 1 쓴다고 그랬죠. F 통계량입니다. 을 사용한다. 자, 기강력 나왔습니다. 자, 기강력은 F 통계량 값이 F0.05보다 커야 되는 거죠. F0.05보다 커야 되고 자유도 누1, 누2 다 24입니다. 자, 요 값 계산하니까 요 값을 계산하니까 1.98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기강력은 F 통계량 값이 1.98보다 큰 게 기강력입니다. F 통계량 값이 1.98보다 크면 기각된다. 자, 규모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자, 표본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했더니 자,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이 나왔는데 계산하니까 1.40이 나옵니다. 1.98보다 커요? 아니죠. 1.98보다 크지 않죠? 따라서 규모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규모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엑셀 출력물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F-테스트입니다. To sample for 변동성에 대한 F-테스트예요. 그래서 머신 1, 2가 있습니다. 머신 1, 2 해가지고 자, mean, variance, 관측치, 자유도 F 통계량 값이 1.3988 나와 있고요. 원테일 P 값은 0.2585 되게 큽니다. 0.2585 P 값 크죠. 이제 인터프릿 해석을 합니다. F 통계량 값 1.3988 검정의 P 값 0.2585 어떻게 할까요? 자, 기강력에 속하지 않죠. 5% 이후의 수준에서 검정 통계량 값은 기강력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자, 기계 2의 분산이 기계 1의 분산보다 작다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충분한 증거를 제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 2의 분산이 기계 1의 분산보다 작다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신뢰 구간 추정량도 한번 구해보죠. 두 기계의 모분산 비율에 관한 95%의 신뢰 구간입니다. 그래서 모분산 비율에 관한 95%의 신뢰 구간입니다. 5% 이후 수준이었죠. 그럼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 나왔습니다.
자, 신뢰하한 아까 나왔던 거죠. 신뢰하한 s퀘어 2분의 s퀘어 1 f 2분의 알파입니다. 2분의 알파 누원 루트예요. 자, 신뢰 상한은 뭐예요? 역시 f 2분의 알파인데 루트 누원입니다. 요거예요. 자, 자유도가 바뀝니다. 자,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신뢰 구간 추정량 나온 거 가지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신뢰 하한 계산해 보니까 0.616, 신뢰 상한 구해 보니까 뭐예요? 3.17이 나옵니다. 근데 신뢰 구간 추정치 안에 1이 포함되어 있죠. 1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에서 봤던 예제하고 동일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자, 검정 통계량 가지고 확인하건 아니면 신뢰 구간 추정을 하건 간에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엑셀을 이용한 신뢰 구간 추정 출력물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F 통계량입니다. F 통계량. F 추정량이에요. F 추정량 2 베리언스 F 추정량 이렇게 나옵니다. 엑셀 출력물에서는. 머신 1과 머신 2의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민, 베리언스 관측치 나오고 LCL 나옵니다. 0.6164, UCL 3.1743 이렇게 나와요. 출력물에서 LCL, UCL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이제 해서 내용 한번 보시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모비율 차이에 관한 추론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비율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죠. 그건 모분산 비율인데 분산자가 빠진 겁니다. 근데 분산자 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비율을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두 모분산 비율인데 어떻게 이제 분산자가 좀 빠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모비율 차이에 대한 또 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검정되는 모수 해가지고 두 모비율 차이니까 P1 빼기 P2죠. 이에 대한 겁니다. 그럼 자, 이 차이 검정을 위한 자, 표본 분포는 뭘 봐야 돼요? 자, P-hat이죠. 표본에서 봐야 되니까 표본 비율입니다. P-hat1 빼기 P-hat2예요. 표본 비율. 이게 또 어떻게 또 다 정리하고 다 또 맞춰놨는데 여기서 또 이게 또 삐져서 또 올라갔네요. 자, P-hat1 빼기 P-hat2의 표본 분포를 갖다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 P-hat1 빼기 P-hat2의 표본 분포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두 표본의 표본 크기인데 이거 너무 삐졌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NP가 5보다 커야 되는 거죠. NP 곱하기 1-P도 5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 N1 곱하기 P1도 5보다 커야 되고 N1 곱하기 1-P1도 5보다 커야 되고 N2 곱하기 P2, N2 곱하기 1-P2 모두 5 이상이래야 됩니다. 5 이상이면 자, 통계량 자, P-hat1 빼기 P-hat2는 군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따라서 이제 표본 비율 차이 해가지고 P-hat1 빼기 P-hat2는 다음과 같은 평균과 분산을 가지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P-hat1 빼기 P-hat2의 기대치는 얼마? P1 빼기 P2입니다. 그럼 분산은 얼마? 분산은 이렇게 나오고 분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n분의 p 곱하기 1-p였잖아요. n분의 p 곱하기 1-p. 그래서 이제 분산은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요거하고 더한 값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요거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분산이에요.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 자, P-hat1 빼기 P2의 차이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해가지고 뭐예요? 분산이 이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분산이 이러니까 자, 루트로 해놔야죠. 자,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G 통계량이 나오는데 이 G 통계량이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G 통계량 항상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 n 제곱분의 시그마 스퀘어 해도 되고요. n분의 시그마 스퀘어 해도 되고. 근데 그걸 다 응용한 거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뭐예요? 자, G 통계량은 자, P-hat1 빼기 P-hat2 빼기 P1 빼기 P2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P 곱하기 1-P인데 이건 더해야 되는 거죠. 요게 들어간 겁니다. 요게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간 거죠.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이제 모비율 P1, P2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본 비율 차이의 표준 오차 갖고 해야죠. 이것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그마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P1, P2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표본 비율 차이의 표준 오차. 자, 시그마 서브 P의 1 빼기 P의 2의 표준 편차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분모에 있었죠. N1분의 P1 곱하기 1 P1 더하기 N2 분의 P2 곱하기 1 P2였는데 좀 전에 G 통계량의 분모에 있던 값입니다. 분모에 있던 값인데 이것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본 비율 차이의 표준 오차에 포함되어 있는 자, P1, P2 비율이죠. 뭐 비율이죠? P1, P2를 표본 비율로 대체해야죠. 당연히. 자, P1, P2를 모르니까 P의 1, P의 2 해갖고 표본 비율로 대체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모비율 차이에 관한 추론을 할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수행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수행된다. 좀 약간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 겁니다. 뭐 과거 우리가 학기 중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는 뭐 안 하고 지나가던 부분 여기까지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래도 차이만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무가설이 H0 자 P1 빼기 P2 이퀄 0이다. P1 빼기 P2 이퀄 0이다. 그러면 검정 통계량은 G 통계량이고 뭐요? 좀 전에 봤던 통계량입니다. 자 여기 분모에 P 햇 곱하기 1 마이너스 P 햇이고 곱하기 뭐요? N1분의 1, N1분의 1, N2분의 1입니다. 근데 만약에 귀무가설이 H0 자 P1 빼기 P2가 뭐요? D예요. D. 디퍼런스. 그 디퍼런스는 0보다 작답니다. 0보다 작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 귀무가설이 P1 빼기 P2는 뭐예요? 0이 아닌 D다 하는 거죠. 0이 아닌 D다 하게 되면 검정 통계량, G 통계량은 뭐냐? 분모가 달라집니다. 분모 뭐예요? N1분의 P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1 더하기 N2분의 P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온 그 검정 통계량을 G 통계량인데 조금 단순화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더 단순화해가지고 하면 좀 더 간단해지죠. 물론 이제 분모는 똑같습니다.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달라지는 거죠. 분자해가지고 요거만 집어넣습니다. 요거 빼고 요거만 집어넣어요. 그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자 P의 1 빼기 P의 2 해가지고 빼기 D입니다. D 차이 가지고 해서 통계량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해서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모비율 차이에 관한 신뢰 구간 추정량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P1 빼기 P2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 구간 추정량. 자, P의 1 빼기 P의 2 플러스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예제가 나옵니다. 예제인데 이것도 예제는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그 식 갖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너럴 프로덕트사가 비누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한다. 근데 회사는 매출 증가를 바라면서 보다 매력적인 포장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저 비누니까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매출 증가를 갖다 이루려면 당연히 포장을 좀 더 매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새로운 포장을 개발합니다. 자, 첫 번째 포장 디자인은 다른 브랜드들과 구별하기 위해 몇 가지의 밝은 색들을 사용한다. 두 번째 포장 디자인은 회사의 로고만 가지는 옅은 녹색을 사용한다. 어떤 포장 디자인이 더 좋은지 결정하기 위해서 두 개의 슈퍼마켓을 선택해가지고 한 슈퍼마켓에서는 첫 번째 포장 디자인을 가진 비누를 판매했고 다른 슈퍼에서는 뭐예요? 두 번째 포장 디자인을 가진 비누를 갖다 판매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슈퍼마켓 두 개를 갖다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 고객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데 차이가 없는 지역에서 규모가 비슷한 슈퍼마켓 선택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두 슈퍼마켓에서 각각 다른 디자인을 가진 비누를 판 겁니다. 그럼 이제 각 슈퍼마켓의 제품 스캐너 자 일주일 동안 판매되는 모든 비누 구매자를 추적을 했습니다. 가지고 5개 브랜드에 다른 비누도 있을 거 아니에요. 5개 브랜드의 코드를 갖다 기록했다. 그래서 제너럴 프로덕트에서의
비누 브랜드 크기는 코드는 9077이다.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코드를 갖다 부여한 겁니다. 그럼 테스트 마케팅 기간이 끝난 다음에 데이터가 전송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장 디자인은 더 비싸다. 그래서 경영진은 첫 번째 포장 디자인이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첫 번째 포장 디자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자, 첫 번째 디자인이 좀 더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첫 번째 포장 디자인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그겁니다. 경영진은 밝은 컬러의 포장 디자인을 사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녹색의 포장 디자인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dentify. 자, 이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모집단 1과 두 번째 슈퍼마켓 2에서 판매되는 모집단 2에서 자, 두 가지 브랜드, 두 가지 포장 브랜드 비누의 판매 비율들 P1, P2를 갖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증되어야 하는 모수는 뭐예요? P1 빼기 P2죠. 이게 검증되어야 하는 모수고. 자, 가설은 어떻게 됩니까? 대립가설은 P1 빼기 P2가 0보다 크다는 것이고, 기무가설은 이렇고. 자, 케이스 1에 해당하죠. 좀 전에 봤던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케이스 1에 해당합니다. 검정 통계량은 G 통계량 사용합니다. G 통계량 사용해가지고, 자, 검정 통계량 이렇게 나오고. 자, 기강력은 G 서브 0.05입니다. 자, G 서브 0.05 얼마요? 1.645죠. 그래서 G 통계량 값이 1.645보다 커야 된다. 일단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표본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 값은 0.1725가 나옵니다. 0.1725. 자, G 통계량이 얼마가 이렇게 나왔고, 이걸 가지고 하면 G 통계량이 2.90이 나옵니다. 뭐예요? 1.645보다 크면은 기각되는 거죠. 1.645보다 크면 기각되는 건데 2.90이 나옵니다. 자, 귀무가설은 기각된다는 거죠. 엑셀 출력물 나와 있습니다. 엑셀 출력물 해가지고 G 테스트입니다. to proportion이에요. to 모비율. 그래서 슈퍼마켓 1과 슈퍼마켓 2 했고, 자, 샘플 프로포션 관측치 하이포테사이즈드 디퍼런스는 얼마예요? 0이죠. 0보다 크냐 작으냐 하는 겁니다. G 통계량이 2.90 나와 있고 원테일 P 값이 0.0019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터프릿 해석을 합시다. 자, 검정 통계량 값 2.90. 자, 검정의 P 값 0.0019. 어떻게 돼요? 5% 유의 수준에서 기강력에 속합니다. 자, 기강력에 속하는 거니까 밝은 컬러 디자인이 단순한 녹색 디자인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 자, P값이 0.0019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장 디자인의 사용을 권고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이제 첫 번째 포장 디자인을 사용해야 한다. 자, 다음에 그 두 번째 포장 디자인의 테스트 마케팅인데 파트 2입니다. 파트 2. 여기서 만약에 밝은 컬러 디자인은 추가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더 비싸요. 더 비싸기 때문에 밝은 컬러 포장 디자인 비누가 단순한 포장 디자인보다 3% 이상 더 팔려야 한다. 더 팔려야 된다. 그럼 이럴 때도 경영진은 밝은 컬러 디자인을 채택해야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더구도 그 포장 디자인 비누가 3% 이상 더 팔려야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을 만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사결정입니다. 그럼 이럴 때도 역시 경영진은 밝은 컬러 디자인을 채택해야만 하는가 하는 건데 3% 이상 더 팔려야 된다? 뭐예요? 자, P1 빼기 P2가 0.03보다 크다는 게 기무가 대립가설이에요. 그럼 기무가설은 뭐예요? 0.03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H노트의 오른쪽 항이 0이 아니죠. 아까 D였잖아요. D였죠. 차이예요. 케이스 2입니다. 아까 봤던 케이스 1과 케이스 2 중에서 케이스 2에 해당하는 거예요. 케이스 2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검정 통계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검정 통계량이 달라집니다. 하이포테사이즈 디퍼런스 뭐예요? 0.03으로 설정을 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은 0.05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엑셀에 명령을 해요. 이게 0.03이에요. 하이포테사이즈 디퍼런스를 갖다가 0.03으로 설정한 다음에 자, 오케이. 그럼
그럼 이제 OK 누르면 엑셀이 계산해가지고 출력물을 보여주죠. 엑셀 출력물 나온 겁니다. G 테스트인데 to proportion. 자, 샘플 프로포션 관측치 하이포테사이즈드 디퍼런스예요. 얼마? 0.03입니다. 자, G 통계량 1.14, 원테일 P값 0.161. 꽤 크네요. 그렇죠? 원테일 P값은 0.161 나왔습니다. 꽤 커요. 그럼 이제 봅시다. 검정 통계량값 1.14, 검정의 P값 0.161. 5% 이후의 수준에서 기강력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기강력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3% 이상 더 팔린다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다. 3% 이상 더 판매해야 된다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밝은 컬러 디자인을 꼭 채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검정 통계량 가지고 계산해 봤으니까 이제 실내 구간 추정량도 한번 계산해 봅니다. 뭐 엑셀이 다 계산한 거죠. 실내 하한과 실내 상한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포장 디자인의 테스트 마케팅 세 번째입니다. 파트 3. 두 모비율 차이에 관한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모비율 차이에 관한 95%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제 P1 빼기 P2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치인데 표본 데이터로부터 구한 통계량을 사용하면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엑셀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위치 다 조정해 놓은 건데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더 녹음하려고 또 띄우니까 이게 또 삐졌는데요. 그냥 볼 때하고 아마 이렇게 올릴 때 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위치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신뢰 구간 추정량. 자, P-1 빼기 P-2 플러스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통해서 이제 신뢰 하한과 상한 구할 수 있죠. 뭐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걸 계산했더니 신뢰 하한이 0.0159, 신뢰 상한이 0.0837이 나왔습니다.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도 이것도 벗어나 있네요. 그래서 엑셀을 이용한 두 모비율 차이에 관한 신뢰 구간 추정입니다. 자, 여기 엑셀 출력물의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포장, 밝은 컬러하고 단순한 포장 비교했더니 1.59%하고 8.37% 사이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가지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49개인데 여기까지 해서 11주차 2교시 12장 내용 공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2장 뒷부분은 약간 좀 더 우리가 평소에 안 보고 지나갔던 부분들 봤는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중요한 건 계산은 엑셀, 컴퓨터가 다 해준다는 것이고 그 엑셀 출력물을 잘 해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게 13장입니다. 13장은 이제 분산 분석이 나오고 15장에서 회귀 분석이 나오는데 그 두 파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야.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총 종합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이번 이제 계절학기 거기까지 15장, 16장까지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